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원법. 자, 12월 3일 화요일입니다. 자, 월요일이 12월 2일이고 12월 3일이 화요일이죠. 벌써 이제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 볼게요. 12월 3일 매일원법은 무슨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정인원과 같이 하겠습니다. 자, 해경 경위 문제인데 근로의 권리 잘 안 나오는 사회적 기본권 중에 드디어 이제 조금씩 이제 두각을 보이고 있어요. 자, 내가 그래도 살펴봐야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으니까 자세하게 여러 가지 살펴보면 그 중에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32조 근로의 권리. 근데 이거 의무도 있어요. 우리 헌법상 국민의 의무가 4대 의무가 있죠. 자, 거기에는 납세, 국방, 근로, 교육. 자, 그 중에 교육과 근로는 31조, 32조 사회적 기본권에 들어가고요. 아예 의무만 있어요. 의무만. 국방이 의무하고 납세 의무. 그런데 교육하고 근로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로 기준에 관한 조건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의무는 국민들은 어떤 의무를 부과할지 특히 권리는 뭘 주장할 수 있어요? 근로, 기회, 조건 이런 것들, 근로 기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같은 기준, 정당한 보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근로 기회 조건이지 이런 건 아니죠. 특정, 직책, 보수, 지역, 존속 이런 것들은 보장되지 않고 이걸 보장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암기하시는 게 좋겠죠. 자, 또 근로는 의무예요. 근데 의무인데 이거요. 근로 의무는 어떻게 해요?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라 라고 돼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민주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요거 자유민주적 기본가치 요거 가치 기본가치하고 충돌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조화롭게 해야지 이거를 충돌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근로의 의무, 자,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또 근로 권리, 자,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근로의 권리를 자 이렇게 조건을 구성 이렇게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물론 여러분들 아마 근로라는 말 속에는 근로는 땀을 의미하기 때문에 땀은 인간이 흘리는 거지. 자, 단체는 조합은 이런 건 안 돼요. 인간만 이렇게 나오는 거고. 또 근로에 관해서는 적정임금 여기 자 근로조건 기준 보수 적정임금 제도 요거는 50하고 때 8차 50하고 때 처음 우리 헌법에 32조 1항으로 그러고 나서 후에 최저임금제 이거는 9차 60하고 때 들어왔잖아요. 이런 건 좀 자꾸 보시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뭐 1항, 2항, 3항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근로 여기에 32조에 뭐 노약자, 그다음에 미성년자 이런 근로 특별하게 보호를 해줘야 되고 특히 32조 6항에 가보면 32조 6항이죠. 국가유공자 상위 하셨으니까 다쳤으니까 군경에 상위 군경 그다음에 전몰 하셨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군경은 안 계시겠죠. 전몰 군경에 유가족 자, 이거를 엄격히 해석하기 때문에 이분들 이외에 나머지 국가유공자 가족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자, 취업, 근로함에 있어서 적극 처우해 줄 것을 입법을 해야 될 의무인데 제한입법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만든 입법은 그러면 제한입법에 관한 과잉금 정책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완화된 비례심사한다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 처우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을 때 이 법률을 잘 만들었다 잘못 만들었다 판단할 때는 과잉금지 심사 비례심사가 아니라 완화된 비례심사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죠. 근로 그거 이해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근로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건 뭐예요? 근로에서 일할 자리 일할 환경 이게 가장 많이 나오지 않나요? 일할 자리는 15조 직업의 자유처럼 그래서 국민만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일할 환경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근로 조건 또는 기준 정당한 보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근로 조건은 깨끗한 환경은 정당한 보수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로서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주체가 된다. 그럼 외국인은 근로 기준에 관해서는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해서 뭘 쓴다? 33조 근로 3권은 이렇게 나오잖아. 근로 3권은 뭐를 위해서만 써야 된다? 오로지 근로 기준만을 위해서 근로 조건 향상만을 위해서 근로 3권은 근로 조건 향상만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근로 3권은 근로 조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외국인도 근로 조건 기준에 관해서는 똑같이 기본권 주체를 누릴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근로 3권도 외국인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원래 사회적 기본권 31조부터 36조는 기본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주어지는 기본권에 해당하지만 외국인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보셔야죠. 이거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자격제도나 또는 자격증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일할 자리에 관한 문제로서 국민반 이렇게 해서 좀 암기를 차곡차곡해서 구분을 해놓으시면 문제를 풀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자, 연역적인 문제로서 헌정사 문제는 빠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셔야죠. 자, 근로 권리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여기는 의무까지는 안 나오고요. 근로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게 조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로자의 개인적 차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 권리,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의 권리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 단체는 주체가 될 수 없다. 맞지? 두 번째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그건 국민만이 또 일할 환경 또 있죠. 근데 그건 국민과 외국인도 그래서 함께 뭐 내포하다 그냥 개념만. 3번 축산업 근로자. 아무래도 축산업 근로자 이게 이제 축산업이라는 게 시기나 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또 거기다가 전염병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자, 가령 젖소 같은 경우는 젖을 하루라도 안 빼주면 그게 골마요. 그럼 이제 고름 우유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방지해서 매일매일 그게 붙어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 휴가 가는 게 쉽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휴가를 못 간다? 그건 아니죠. 다만 이제 정신적, 육체적 휴식을 보장하고 장기간 노동에 대한 견제를 보상을 해야 할 프레스성이 요청됨에도 동물사육 사업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것은 침해한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알겠지? 그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고 아니면 교대로라도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게 시기도 문제고 전염병도 문제고 전염병 걸리면 AI다 뭐다 해갖고 걸리면 반경 5km 내에는 모든 사람이 정지라고 이동 정지 뭐 이렇게 걸리니까 자유롭게 뭘 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근로자하고 달리 처하는 건 침해가 아닙니다. 3번이 옳지 않은 지분. 4번 근로기준법 조항이 근로연도 중도퇴직자 중도퇴직 전에 근로에 대해서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총근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는 이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 범위를 명백히 일탈. 이게 뭐예요? 사회적 기본권은 법률로서 만들었을 때 이 법률은 과소보호 금지 원칙에 따라서 만족스럽게 보장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요걸 근거로 요걸 심사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소보호 금지 원칙에 위반됐다라고 사는 사정은 뭐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혀 조치를 아무것도 안 했다. 또 취한 조치가 쉽게 얘기해서 매우 불충분해서 불확실해서 효과가 전혀 없더라. 그러면 뭐가 다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 반한다. 그러니까 만족스럽게 보호하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 두 가지에 걸리면 뭐라고 한다? 명백히 일탈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 명백히 일탈했다. 과소보호 금지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맞는 지분. 그래서 정답이 3번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자꾸 하셔야만 그래야만 여러분 실력도 늡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매일헌법 정인호입니다.